네. 그리고 여드름으로 고민이 많은 분들이 또 있는데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먹는 영양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게 그렇게 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대부분 분들이 영양제 한두 가지는 꼭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를 먹지만 사실 이 중에서는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는 영양제도 있고 또 여드름을 나빠지게 하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양제 선택에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먼저 이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는 영양제 성분으로 대표적인 것은 비타민 D, 비타민 B3, 그리고 아연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이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각질세포나 피지세포의 분화와 증식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이 여드름 환자분들이라면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될 영양 성분이고요. 비타민 B3는 이 세포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조효소의 전구체로서 이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여드름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연 역시 여드름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여드름 환자분들이라면 같이 복용하면 좋은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여드름 환자는 피해주면 좋은 성분이 비타민 B12가 있는데요. 자, 원래 이 비타민 B12는 여드름균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 만약 우리가 비타민 B12를 섭취하게 되면 여드름균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성분을 합성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비타민 B12의 전구체가 피부 속에 많이 누적되게 되고 이 누적된 전구체는 포르피린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 포르피린은 대표적으로 여드름 염증을 악화시키는 인자입니다. 물론 이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이라면 무리해서 비타민 B12를 복용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양제 선택에도 신중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드름이 나면은 다들 잘 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과도하게 세수를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요? 맞아요. 여드름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여드름은 더러워서 생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피부를 더 깨끗하게 씻게 되고 또 박박 문지르다 보니 오히려 더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드름이라는 거는 사실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덜 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안 과정이 너무 과하게 되면 이런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2차적인 피지 생성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여드름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드름 피부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세안을 하기보다는 이 아침 저녁으로 기본적으로 하루 두 번 세안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자, 물론 이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은 날 혹은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한두 번 정도 더 세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루 두 번 세안이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클렌저 선택도 중요합니다. 자, 여드름 피부라고 해서 무조건 강한 클렌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심한 여드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의 여드름이라면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을 만큼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대신 중간중간 피지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살리실산 클렌저를 병용하시면 좋습니다. 살리실산은 바라고도 불리는 성분인데 이 모공 안쪽까지 침투시켜서 피지와 각질을 녹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여드름뿐만 아니라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따라서 여드름성 피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루 두 번 순한 클렌저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되 중간중간 살리실산 클렌저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가 좀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건가 싶은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은 정말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자리에서 딱 4가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안입니다. 세안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60초 세안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60초 세안법이란 말 그대로 이 60초 동안 세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안은 너무 적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적게 하면 피부에 노폐물이나 피지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많이 하면 피부의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적절한 수준의 세안을 말씀드릴 때 저는 60초 세안법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60초라고 해서 그 시간을 대충 씻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빠지는 부분 없이 헤어라인부터 입 주변, 코 주변,
그리고 목이라든지 또 귀 뒤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습입니다. 자, 보습. 세안 직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기를 톡톡톡톡 말린 다음에 물기가 완전히 피부에서 사라지기 전에 피부가 뽀송뽀송한 느낌이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자외선 차단인데요.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주범이죠. 항상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하시고요. 또한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는 한 2-3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덧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집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거나 집에서 하는 관리로는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는 특히 색소나 모공, 홍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집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자, 이럴 때는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피부가 좋은 분들은 어떤 특별한 비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 생활 수칙들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한 연예인분이 피부 관리를 위해서 본인은 수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간혹 TV나 이런 SNS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분들이 수건을 안 쓴다, 화장솜을 안 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수건이 꼭 피부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이 수건 자체가 이제 눅눅해지면서 또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또 수건으로 피부를 이렇게 문지르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피부에 마찰과 손상이 발생하면서 미세 염증 또 피부 노화가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따라서 수건을 사용할 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또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도 박박 문지르듯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건을 아예 안 쓰는 것은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기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이 피부가 상당히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이미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라서 보습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샤워나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가볍게 수건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고 이 물기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보습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피부 노화를 막으려면 이러한 작은 습관이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요. 또 충분한 보습, 또 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반대로 뜨거운 물로 세안하거나 음주나 흡연을 하는 습관은 당연히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요새 많은 분들이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이 먹는 콜라겐이 정말 이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입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된 몇몇 연구에서는 이 먹는 콜라겐이 장에서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가 되고 이 분해된 펩타이드가 장에서 흡수가 돼서 실제로 피부로 이동해서 피부 탄력이나 보습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감할 만큼의 어떤 눈에 띄는 변화, 주름 개선이나 탄력 개선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영양 보조제의 개념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습관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피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화려한 비법이 아니고요. 자외선 차단, 보습, 또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 이런 것들이 모여서 피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키는 점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피부 관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피부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하고 올바른 습관을 실천할 때 그러한 피부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유행하는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들 그리고 제품들 이런 것에 휩쓸리기보다는 정말 내 피부에 맞는 적절한 방법,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혼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피부 고민이 있다면 또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제 채널 피부왕 정윤을 통해서 앞으로도 유익하고 알찬 피부 관련된 상식과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